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코드론 블록 코딩 기초 2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저번 시간에는 블록 코딩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드론의 원리라든지 이론, 그 다음에 조종기로 드론을 조종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블록 코딩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세팅하는 방법까지 한번 같이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블록 코딩으로 방향 제어 및 조건부 활용하는 법을 통해서 코드론을 한번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오늘은 비행 이벤트부터 해서 비행 경로, 조건문, 변수까지 한번 수업을 해볼 거고요. 네, 가장 먼저 비행 이벤트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이벤트입니다. 브로콜리의 모든 메뉴 중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메뉴는요, 바로 비행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이 비행 명령은요, 저는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됐는데, 여기가 주니어고 시니어고 그럽니다. 보통 우리는 시니어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 시니어에서 비행 명령을 클릭을 하시면요, 굉장히 많은 비행 명령들이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코드론이 다른 방향으로 비행을 하도록 하는 블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블록은 뭐냐면은 바로 이륙과 착륙 블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블록은요, 이륙과 착륙 블록이에요. 이 이륙과 착륙 블록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드론 자체가 비행을 해야 되는 물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륙을 해야지 뭐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륙과 착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륙은 테이크오프, 착륙은 랜드입니다. 이거 두 개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중에 있는 모든 코드는요, 이륙 블록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코드론이 공중에 있게 하려면은 이륙 블록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륙은 테이크오프예요. 아까 앞에서 말했죠. 그래서 이 블록 같은 경우는요, 우리의 드론이 지상에서 이륙해서 공중으로 날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 드론이 이륙을 한 다음에 공중에서 3초 이상 호버링을 하게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호버링이 뭐냐면은 드론이 이륙을 한 다음에요, 한 장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호버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드론 용어예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말할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 할 건지 정리를 하자면요. 자, 우리는 드론이 이륙을 한 다음에 3초 이상 공중에서 머물렀다가 착륙하는 거를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륙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테이크오프를 끌어와야 되겠죠. 자, 테이크오프를 한번 끌어와 줍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브로콜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따라해 주세요. 브로콜리 홈페이지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시는 분들은요, 우리 저번 시간 1주차 강의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이륙하는 것까지 만약에 다 하신 분들은요, 이제 그다음 호버링을 해야 되는데요. 자, 호버링은요, 말 그대로 영어로 호버입니다. 이게 여기는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간혹 여기 있는 용어는 한국어로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과 동일하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륙한다, 테이크오프 한 다음에 호버를 3초간 해주게 코딩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블럭이 있죠. 이 블럭을 여기에 끌어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으로 되어 있는 숫자를 클릭해서 숫자 3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앞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 호버를 3초간 한 다음에 착륙을 한다고 했죠. 착륙은 랜드입니다. 그래서 랜드 블럭을 이렇게 끌어와 주시고 나서 이렇게 코드를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코드는 지금 이 코드입니다. 자, 우리 지금 시니어에서요, 비행 명령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총 3개 썼으니까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영상 멈추고 여기랑 동일하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 하신 분들은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위에 위험한 물체가 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드론이 일단은 위험한 물체잖아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고속으로부터 회전하고 그래서 만약에 이 드론이 무언가에 충돌을 하려고 하면요, 심각한 기체에도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행 명령 메뉴로 가서 긴급정지 emergency stop을 찾으신 다음에요. 자, when 땡땡땡 press 블럭을
사이에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emergency stop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블록 찾기 힘들면요, 여기 다 색깔별로 되어 있어요. 색깔별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 블럭 가면은 when 땡땡땡 키 프레스라는 블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 주시고 긴급정지 emergency stop을 해서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 드론이 이륙을 한 다음에 만약에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긴급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쯤은 계속 해둔 상태로 갑시다. 앞으로 우리 이 블록 코딩으로 모든 거로 코딩을 할 때요, 이 블록은 꼭 만들어 주세요. 그래야지 긴급정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최종 코드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보면요, 드론이 이륙을 한 다음에 3초간 호버링을 하고 멈춥니다. 네, 착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코드가 실행되는 중간에 언제든지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긴급 정지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울 이 파이썬 같은 경우도요, 이 브로콜리 메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과정은요, 기본 과정, 기초 과정이고, 심화 과정에서는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건데, 여러분들 코딩한 게 파이썬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냐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이썬 아이콘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코딩하는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파이썬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그 파이썬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코드론 미니라 되어 있는데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코드론 미니냐 아니면 코드론 에드냐에 따라서 이게 여기만 달라지는 거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코드 실행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한번 블록을 실행을 하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코드 실행 버튼은요, 이제 화면 중앙에 보시면 있죠. 상단 중앙에 보면 코드 실행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드론이 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서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그 다음도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행을 했는데 드론이 호버링, 즉 한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못하고 한쪽으로 흐른다면요, 우리 조종기에서 미세 조정했던 거 기억나죠? 이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화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요, 트리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똑같이 만약에 앞으로 흐른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해서 좀 뒤로 가게 해주시면 되고, 오른쪽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 만들어서 왼쪽으로 가게 해주시면 됩니다. 코드론 조종기에서 미세 조정했던 것처럼 우리 블로콜리에서도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션입니다. 하나의 코드로요, 코드론을 5회 이상 이착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륙했다, 착륙했다를 총 5번 반복하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뭐가 되냐면 마치 우리 팔굽혀펴기 같이 되겠죠. 그래서 작성된 코드론 코드로요, 우리 한 번에 팔굽혀펴기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륙과 착륙을 총 5번 하게 해주시면 돼요. 한 번의 코드로. 그래서 재생 버튼 눌렀을 때 이륙했다, 착륙했다, 이륙했다, 착륙했다, 이륙했다, 착륙했다를 총 5번 하시라는 소리입니다. 규칙은요, 이륙 시 지면을 완전히 떠나야 되고 착륙 시 지면으로 완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긴급정지 코드는 꼭 넣어주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보고 있다면요, 10초 안에 누가 가장 많이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지도 한번 측정해보세요. 자, 코딩 하실 분들은요, 지금 여기서 일시정지 한 다음에 코딩을 해주시고요. 자, 만약에 나는 코딩을 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드론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우리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륙과 착륙 앞에서 배운 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해보시고요. 나중에 우리 5주차 때 여러 가지 미션을 한 번에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코드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간단한 이벤트 이륙 착륙은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비행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도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움직임의 드론 같은 경우는요, 움직임에 따른 용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스로틀 같은 경우는요, 고도의 변화, 즉 상하의 변화를 스로틀이라고 우리는 불렀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회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롤은요, 좌우, 피치는 앞뒤의 변화를 피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우리 수업 할 때까지 끝까지 갖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스로틀이 뭐라고요? 맞습니다. 스로틀은 상하, 요는 회전, 롤은 좌우, 피치는 앞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번에는 사진과 같이 코딩 후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런 파란 블록들은요, 우리 비행 명령에 있었고요. 이런 약간 하늘색이라 해야 되나요? 이 색깔 같은 경우는요, 비행 변수 쪽에 가시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요 스로틀 무브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코딩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코딩 해주십시다. 그리고 이거 우리 꼭 넣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 긴급정지 하는 거 잊지 않고 꼭 넣게 해주세요. 알겠죠? 네, 선생님이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기 전에 이 코드가 뭔지 정확하게 한 번 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륙을 한 다음에 이제 호버 1초 동안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set 요우 100%, set throttle 50%, move 2초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move 2초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2초간 움직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set 요우, set throttle 같은 경우는요. 네, 요우는 회전이고 우리 스로틀은 상승 하강이었죠. 그런데 둘 다 양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로틀 50을 하면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100하고 50 여기 사이에 있는 숫자는요. 몇 초 동안 움직여라 이게 아니라요. set 스로틀은요. 말 그대로 회전의 파워, 스로틀의 파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브로콜리라는 프로그램에서는요. 모터를 하나하나 개별 제어를 하지 못해요. 대신에 회전을 할 때의 파워, 상승을 할 때의 파워, 앞으로 갈 때의 파워 이런 파워들은 설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set 요, set throttle, set pitch 같은 경우는요. 뒤에 파워에 대한 숫자가 들어간다. 즉 여기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어떻게 움직이냐? 더 빠르게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set 요의 파워를 30으로 했을 때보다 set 요의 파워를 100으로 하면은 모터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set 스로틀 뒤에는 파워가 들어가는 거고 파워의 숫자는 마이너스 100부터 100 사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0이면 해당 동작을 아예 안 하는 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면은 뭐 뒤 또는 뭐 왼쪽 이렇게 방향이 결정이 되는 거고 나머지 절대값 즉 그 안에 들어가는 숫자 같은 경우는 움직임의 파워를 결정한다, 스피드를 결정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늘색 같은 블럭을 활용을 하실 때 파워는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나는 느리게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파워를 조금 더 낮게 주시면 되겠죠. 코딩 하실 분들은요, 여기 화면 멈추고 나서 코딩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이륙하고 1초간 호버한 다음에 요 스로틀 무브 호버 랜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상상해 보세요. 자, 어때요? 우리 코딩 한번 해봤어요? 코딩 했을 때 우리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때요? 회전하고 상승하는 게 아니라 회전하면서 상승하면서 움직이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참고로 비행, 우리 드론 같은 경우는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면서 비행을 하려면요. 새 비행 방향을 추가하기 전에 이전에 비행한 방향을 다시 0%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전에 비행한 방향을 다시 0%, 파워를 0으로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요. 만약에 이전에 비행했던 동작 또는 뭐 방향 이런 거를 파워를 0으로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전에 비행했던 방향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코드 같은 경우는 요우랑 스로틀을 동시에 설정을 하고 2초로 움직였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른쪽 코드에서요. 요우가 0이 빠진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회전을 해요. 처음에는 2초간 회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상승만 2초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셋 요우가 0이 안 되어 있다면은 그 다음 동작에서도 회전을 하면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별개의 동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동작을 하기 전에 이전 동작의 파워, 이전 동작의 방향의 파워를 꼭 0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전 동작, 이전 방향의 데이터가 드론에 남아 있어서 그거를 같이 수행을 하게 돼요. 무슨 소리냐? 만약에 스트로트를 50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트로틀 또는 요우를 100으로 설정했으면 그 100 파워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요우를 10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스로틀을 하면요, 회전하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회전을 하거나 상승을 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 사이에 요우 0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사이 요 0을 넣어줘야 되는데, 근데 이 100으로 얼마만큼 무브를 하느냐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요를 100인 상태로 2초간 움직이고 요를 다시 0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로틀 50으로 2초간 움직이고 1초간 호버한 다음에 착륙을 합니다. 로 해야지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코드 작성이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요, 이전에 비행한 방향이 있으면요, 다시 0으로 꼭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 파워를 세팅을 했으면은 그게 몇 초간 움직이는지도 같이 설정을 하고 이전 값을 0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보시는 비행 장면이요, 지금 이 왼쪽 코드, 이 코드로 지금 비행을 한 장면이고, 지금 보시는 장면이 새롭게 코딩을 한 코드로 비행을 한 장면인데 어때요? 원하는 동작처럼 하나 동작하고 그 다음 동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0%로 설정한 후에 이전에 비행한 방향을 0%로 꼭 설정을 한 다음에 다음 비행 방향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나는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무브라는 블록이 사실 또 있습니다. 이 엄청 큰 블록이 있는데요. 이 블록을 사용을 하면요, 코드론을 한 번에 2개 이상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몇 초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만 입력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는요, 이게 롤, 피치, 요, 스로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몇 퍼센트, 뭐 옆으로 몇 퍼센트 이런 거를 다 입력을 해두고 시간만 입력을 하면요, 그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드론이 오른쪽 대각선으로 움직이게 하려면요, 요와 스로틀은 그대로 두고요, 피치와 롤 값을 이런 식으로 양수로 두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요, 숫자를 입력하면은 비행 방향이 이름 블록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음영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 숫자를 입력하면은 이 글씨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부터 말했죠. 이 롤 피치 요 스로틀 일단 외워두라고. 그래서 그것도 외워두시면서요, 그다음에 그게 뭐가 되는지 순서는요, 꼭 이것도 알아두시면 편해요. 아니면은 지웠다가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롤 피치 요 스로틀에 맞춰서 코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파워고요, 여기 있는 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몇 퍼센트로 몇 초간 움직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속도와 더불어 코드론을 회전하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몇 초 동안 회전하는지를 알고 있다면요, 회전 블럭, 턴 블럭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 보시면요, 우리 이거 다 지금 파란색 블럭이에요. 거기 보시면 있어요. 자, left랑 right가 있는데요. 자, left는 말 그대로 왼쪽으로, right는 말 그대로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1초간 50% 파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블록은요, 이동 블록의 요값만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블록을 동작 블록에서, 비행 명령 블록에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신 다음에요, 메뉴에서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에 드론이 회전할 시간 초를 입력을 한 다음에 동작 몇 퍼센트로 할지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참고로 값은요, 0에서 100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데요, 100은 완전히 정지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100은 최대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0에서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값을 조절해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간단한 미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론이 이륙을 해서 앞으로 날아간 다음에 착륙하기 전에 회전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요, 일시정지 한 다음에 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이륙을 한 다음에 2초간 앞으로 날아가고 나서 왼쪽으로 회전. 1초간 회전을 한 다음에 착륙하는 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코드를 짜왔습니다. 이 코드를 이렇게 짰을 때 이제 우리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참고로 시간이라든지 퍼센트는 달라도 상관없고요. 이거 레프트 라이트 달라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요구한 거는요, 뭘 요구했냐면 앞으로 날아간 다음에 착륙하기 전에 회전하고 착륙을 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만 지키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달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여기 멈췄다가 따라하면서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앞으로도 넘기면은 그 비행기가 어떻게,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로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션입니다. 이번에는요, 미끄럼틀과 사다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 드론을 제어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잖아요. 이번에는요, 코드론이요, 사다리를 타고 가서, 무슨 소리냐,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가서요, 나선형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쭈르르르 내려가는 것처럼 한번 코딩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론을 나선형 미끄럼처럼 아래로 날게 하기 위해서는요, 아래로 비행하면서 우리 뭐 왼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회전이 아니라 좌우입니다. 좌우 값을 해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미끄럼틀을 내려가는 것처럼 회전 넣어주셔도 돼요. 회전 넣으면은 드론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회전까지 넣으면은. 그래서 만약에 나는 회전 넣고 싶다 하시는 분은 회전 넣으셔도 되고요.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좌우랑 상하, 스로틀 값만 줘서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 코딩할 시간 드릴게요. 시작. 자, 코딩 할 시간 드렸는데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서 일시정지 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세요. 우리 이거 나중에 정답 같은 경우는요, 5주차에 한 번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 거 우리 미끄럼틀 코드를 하게 되면요, 드론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도형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배운 모든 명령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비행을 하게 한번 할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참고로 다양한 도형이면요, 우리 삼각형도 해보고 사각형도 해보고 오각형도 해보고 육각형도 해보고 팔각형도 해보고, 여기는 각도 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이 각도 힌트를 이용을 해서 드론이 어느 정도 회전하는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갔다 회전했다 앞으로 갔다 회전했다 하면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 대표적으로 삼각형 비행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삼각형 비행을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드론이 대각선으로 앞으로 갔다가 다시 대각선 뒤로 갔다가 옆으로 움직이면 이렇게 삼각형 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한번 비행해 보세요. 이거 좀 다양하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했다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건문입니다. 자, 우리 조건문은요, 뭐냐면 만약 뭐뭐 했을 때라는 조건문과 실행문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조건문 만약 블럭은요, 연보라색 메뉴 논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조건문과 실행문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요, 첫 번째 만약 블럭을 프로그램 한번 해볼 건데요. 드론이 이륙을 한 다음에요, 만약에 숫자가 5가 10보다 크면은 공중제비를 돌게 할 겁니다. 플립 블랙을 돌게 할 건데요. 자, 참고로 공중제비는요, 주니어 블럭에 가면 있어요. 자, 그래서 연보라색 논리 메뉴에서요, 논리 연산 블록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부등호 기호를 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고 숫자 블록은요, 회색인 수학 메뉴에 매스 블록에 있고요. 착륙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자, 이륙을 한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숫자가 5가 10보다 크다라고 세팅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참이면은 플립 플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될까요? 여러분 이게 될 것 같아요? 이 조건문은 그냥 이륙에다가
이거 랜드 아니에요. 테이크오프입니다. 이거 테이크오프예요. 자, 이륙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착륙을 할까요? 네. 이륙을 하는데요. 바로 착륙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숫자 5가 10보다 크진 않죠? 이게 반대로 되어 있어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조건문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만족을 하지 않고 여기를 건너뛰어서 바로 이륙했다가 착륙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타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10이 5보다 크면은 플립 블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륙을 한 다음에 테이크오프를 한 다음에 이거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플립 플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랜드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else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건문이 참이면요, 우리 한 가지 작업만 수행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else가 이게 뭐뭐가 아니라면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짓일 때 조건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블럭이라면 이거를 하는데 그 조건이 참이 아니라면 여기 있는 동작을 실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요. 이 조건문 끌어온 다음에 톱니바퀴 클릭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else를 밑에다가 붙여주시면은 이렇게 블럭이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else if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 else if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이상.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뭐라면 했는데 이게 아닌데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B가 아니라면 했는데 그러면은 B가 B라면 이런 식으로 한다는 조건이 여러 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요. 조건이 하나에 이제 그 블록에 여러 개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지를 보려면요. 만약에 뭐뭐라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닌데 이거라면 했을 때 이게 실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조건이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요, 여기는 조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여기랑 여기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순서대로 조건문을 만족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첫 번째 조건문이 만족을 하지 않게 되면은 두 번째 조건문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첫 번째 조건문에서 만족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걸 확인을 안 해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조건문을 만족을 하지 않고 두 번째 조건문에서 만족을 하게 되면은 여기 사이에 있는 걸 실행을 하게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만족을 하지 않게 되면요, 마지막에 있는 else 있죠? 여기 있는 게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실습입니다. 이번에는요, 드론을 프로그래밍해서 7이 짝수일 경우 왼쪽으로 2초 동안 회전을 하게 한 다음에 다른 경우 8이 짝수일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2초 동안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else if가 되겠죠? 자, 이건 else if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 둘 다 아니다 그러면 그냥 2초 동안 호버링을 하게 해주세요. 참고로 짝수 블록, 홀수 블록은요, 회색 수학 메뉴에 있고요. 파워는 50, 홀수 짝수는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서 멈추신 다음에 코딩 시작하도록 해주세요. 자, 코딩 하셨나요? 자, 코딩 하시면은 결과물이 이렇게 될 겁니다. 테이크오프 한 다음에요. 자, 7이 짝수라면 왼쪽으로 2초간 50 돌 건데요. 7은 짝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실행했을 때 여기는 만족하지 않고 8이 짝수니까 여기를 만족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2초간 회전했다가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요, 드론이 이륙했다가 8이 짝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2초간 회전을 했다가 착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변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를 생성하려면요, 브로콜리에서 다홍색 메뉴가 있습니다. 다홍색 메뉴 variable, 이게 변수예요. 변수에 들어가면요,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 변수 만들기, create 변수, variable 변수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블록들은 언더바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블록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값으로 변수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여기서 클릭하면 변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변수를 만들었다면 그걸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사용하려면요, 맨 위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회색 수학 메뉴로 이동을 해서 숫자 블록을 끼워 두셔도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은 숫자 블록 사용할 수 있고 더 복잡한 블록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x를 5로 설정한다. 근데 y는 x의 값으로 설정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용을 해서 한번 드론을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륙을 한 다음에 x를 5로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거나 확인했을 때 크잖아요? 그러면은 앞돌기를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착륙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짓이라면 왼쪽으로 4초간 돌고 착륙을 하게 되겠죠. 이거 한번 코딩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확인하셨나요? 이거를 코딩했을 때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x4보다 크기 때문에요, 한 번이 앞구르기를 한 다음에 착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변수 값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는요, set 블럭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앞에서 본 set 블럭에서요, 새로운 이 회색 블럭을 걸어다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특정한 부분에서 변수를 1만큼 뭐 증가하고 싶다, 감소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요, change를 쓰시면 됩니다. 한 번에 나는 그냥 한 번에 1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set x by 1, 이 set 블럭을 아까 앞에서 보신 걸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씩 변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5에서 6으로 변형하고 싶다. 또는 6에서 7로 변형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요, 이 체인지 블럭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미션입니다. 자, 목적지 착륙인데 이번에는요, 이륙을 해서 한 방향으로 비행한 다음에 착륙 패드에 착륙하도록 할 겁니다. 참고로 중간에 코드가 변경되면 압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륙을 한 다음에 드론이 움직이는 순간에는 코드 변경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이륙하는 장소가 있으면요, 여기서 이륙을 한 다음에요, 쭉 움직여서 착륙 패드, 여러분들이 준비한 착륙 패드 있잖아요. 여기에 착륙을 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고려해야 될 게 이륙과 착륙은 사실 간단한데요. 여기 움직이는 거, 앞으로 움직이는 거를 몇 퍼센트 파워로 몇 초간 움직여야 되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거 여러분들이 여러 번 해보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거는 실행하게 되면요, 이렇게 잘 착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은요, 우리 2차 강의 이제 코드론 에듀에서요, 브로콜리를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움직이는 방법, 그 다음에 이륙 착륙 변수, 그 다음에 뭐 회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건문 굉장히 다양하게 배워봤는데요. 자, 오늘 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가신 분들은요, 꼭 복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코드를 안 보여준 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안 보여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완성된 동작은 영상으로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확인을 하시고 선생님의 드론과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게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코딩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 5주차 때 이거 마무리 미션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코딩 해보시고요. 오늘 한 거 우리 수업 끝났다고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네, 가능하면은 영상 다시 보거나 이해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은 특정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보면서 따라 하시거나 선생님의 드론의 움직임처럼 그대로 따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2주차 수업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에 3주차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